오늘 가지고 온 자서 언박싱은 건강보험공단 2022년 하반기입니다. 저희가 또 건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약간 업데이트가 늦기는 했지만 요렇게럼 빨리 가져왔습니다. 그럼 1번 항목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짜증을 느꼈을 항목입니다. 그래서 빨리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짜증을 느끼는 포인트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포인트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는 자, 꾸준히라는 단어가 주는 짜증남입니다. 네.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작년까지는 봉사활동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시즌 준비를 하느라 하고 있지 않아. 이러면 꾸준히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라는 약간 의구심이 좀 들 거예요. 아니면 꾸준히까지는 하는 게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선 케이스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첫 번째로 자, 작년까지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셨어. 근데 작년에 그만두신 거죠. 그런데 여기 꾸준히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이제 짜증이 확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대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좀 더 상위의 개념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가 아니라 5년간 한 달에 5시간 이상을 타인을 위해 온전히 투자하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투자를 해왔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3년 동안은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고요. 지난 2년간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떤 단발성 봉사활동도 좋고요.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고민을 들어주었다든지 하는 활동들도 괜찮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언어적인 키워드를 좀 전환을 시켜보는 발상의 전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꾸준하게. 자, 상시적이라는 말과도 약간은 비슷합니다. 사실 꾸준히라는 게 좀 애매하기는 하죠. 차라리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물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꾸준히라는 말은 결국 상시적이라는 뜻과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봉사활동을 그만두었다고 해도 단발성으로 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는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각색을 해서 기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꾸준히라는 단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평소에 타인과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했던 일들 아니면 단발성으로 수행해 해왔던 봉사활동 혹은 기부활동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짜증을 느끼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작은 일. 자, 작은 일이라는 단어가 주는 짜증남입니다. 자, 작은 일이라고 하니까 이런 활동을 좀 써도 될까? 라는 좀 의구심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나 헌혈도 많이 했고 아니면 기부활동 같은 것도 소소하게 많이 해왔는데 이런 거 써도 되나? 라고 의구심을 가졌을 텐데 네. 문항상으로 본다면 엄연히는 쓰셔도 됩니다. 대부분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좀 실무적인 영역이나 직무적인 영역에 좀 맞춰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대답을 원했다면 애초에 그렇게 문항 질문이 나왔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부활동에 대해서 소소하게 썼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시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질문이 나오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직무 영역과 실무 영역에서의 공익적인 활동을 물어보았다면 그렇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애초에 질문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았기 때문에 엄연히는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 걱정이 되겠죠. 왜? 자소라는 건 읽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평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수행했던 실무 영역에서의 공익적인 추구, 그런 실무적인 영역에서의 에피소드를 조금 더 추천해 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자소 문항의 맥락으로 본다면 정말 나는 기부활동을 열심히 했고 작은 일들을 꾸준히 해왔다면 자신감 있게 쓰셔도 좋습니다. 자, 이 포인트가 해결이 되었다면 자, 여기서 꼭 지켜야 될 포인트 3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로 해당 자소를 읽었을 때 이 지원자가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꼭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기부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이지가 않죠.
자, 언제 어떻게 그 빈도수까지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신다면 내가 정말 이러한 작은 일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라는 실제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활동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 혹은 아니면 2022년 5월 달에 완료가 되었지만 더 이상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현재도 꾸준하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각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꾸준함을 어떻게 유지시켜 왔는지 이 방법론에 대해서도 계속 기술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꾸준함에 대한 나의 의지와 그 방법론을 좀 더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방법으로 자, 꾸준함을 위협했던 상황들 뭐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해왔는데 회사를 그만두었다. 자, 이런 것도 꾸준함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꾸준하게 하려고 했지만 뭐 다른 동료들의 반대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나는 위협을 받았었지만 꾸준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팀원들과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왔고 어떻게 꾸준한 루틴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각색을 하면 이 사람이 좀 더 꾸준함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없었다면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루틴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적인 측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착한 일을 쓸 수 있을까? 자, 이런 착한 행동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따로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아니면 자, 실무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조직이나 업무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고령자들을 위한 디지털 매뉴얼 작업을 했다든지, 뭐 후배나 신규 직원들 고충 상담 진행이나 뭐 교육을 계속 내가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속한 조직을 위해서 혹은 실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착한 일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정말 많네요. 내가 속한 조직 내에 뭐 구성원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지역 내 이웃 아니면 선후배 아니면 저개발국가 아이들 아니면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까지 친환경이죠. 그 다음에 동물 아니면 인터넷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랜선 친구들 자, 인터넷 공간에서도 도와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스펙트럼 넓게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자, 타인을 향한 배려심과 공익적인 가치를 내가 추구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소서 전반에서 드러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다 완성을 하시면 친구한테 한번 읽혀보게 좀 부탁을 하면서 야, 너가 읽었을 때 타인을 위한 배려심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니를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예. 이러한 느낌이 전반적으로 꼭 드러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의 작성 프레임워크로 접근할 수 있는가 보도록 하죠. 네, 이 작성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꼭 순서는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보면 자, 본인이 생각하는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밑에 쓰시는 에피소드에 맞추어서 그 정의에 대해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교육봉사활동을 많이 해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약간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더 나은 사회를 정의를 하셔야겠죠. 뭐 예를 들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고 하더라도 꿈을 꿀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가 나는 더 나은 사회라고 생각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교육봉사를 꾸준히 해왔다.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와 연결을 시키면서 재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해당 정의에 맞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식으로 어필을 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 따라서 계속 기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 프레임워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보다 직접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 4개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예시 4가지를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예시는 실무 영역인데요. 뭐 인턴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든지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 MZ 세대라든지 뭐 세대 차이라든지 세대 갈등이 좀 심한 편이죠. 그래서 그런 세대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꾸준하게 이러한 MZ 세대와 뭐 과장님급, 높은 직급들 사이에 교류회를 꾸준하게 내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편적인 어떤 경험의 단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내가 노력해 왔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자, 이 활동을 꾸준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즘 MZ세대는 말이야 라고 말하시면서 MZ세대는 선입견으로 결국 신입직원 2명이 그만뒀다. 이런 식으로 세대 갈등이 계속 증폭이 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이제 제안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본인이 꾸준하게 루틴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주위 직원들에게 일정까지 받아서 본인도 바쁘겠지만 그런 바쁜 형국에서도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1번에서는 거창한 경험이나 일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타인과 조직을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좀 더 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도 기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인턴 경험도 부족하고 실무 경험도 좀 부족합니다. 특히 뭐 봉사활동도 크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신 분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지준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식으로 다른 취준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한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처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었지만 거기서 내가 타인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작성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쭉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강조한 게 있다면 뭐 꾸준함을 실천하는데 어떤 점이 뭐 어려웠다 그런 점을 강조했다기보다 자, 어떤 식으로 내가 꾸준하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만 좀 구체적으로 되게 기술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꾸준함을 실천하는데 어떤 뭐 특정 어려움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굳이 어려움은 꼭 각색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식으로 꾸준함을 계속 내가 유지시켜 왔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지를 내가 어떤 식으로 실천해 왔는지에 대해서만 기술을 이런 식으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예시. 자, 세 번째 예시도 실무 영역으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이 에피소드는 좀 더 행정직에 좀 더 부합하도록 약간 간접적으로 에피소드를 좀 맞춘 거예요. 여기도 읽어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상부상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엑셀로 업무 분장표를 재정리해서 정리를 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와 역량, 행정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의 분위기의 조성에 도움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내용에서 좀 더 강조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꾸준함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이 꾸준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위협적인 상황이 좀 더 출현을 했어요. 그 위협적인 상황이 뭐죠? 인턴을 그만뒀다. 네, 인턴을 그만둔 이후에 꾸준하게 실천하기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턴을 그만둔 이후에도 뭐를 했어요? 지원생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계속 보탬을 하고 있다. 보탬을 주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인턴 활동을 했지만 최근에는 그만두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에피소드를 한번 구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시. 자, 마지막도 실무 영역인데 이거는 이제 요양직 분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에피소드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원래 하고 있는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고객을 응대하다 보니까 고객님의 이런 필요도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좀 더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고객님들의 감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래 본인이 해야 되는 업무 분장에 있는 걸 공익적인 추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에피소드도 원래 말벗 서비스를 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했어야 해. 원래 하는 업무 분장표야. 근데 이거를 나는 했다라고 하면 그건 공익적인 추구가 아니죠. 예.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니까요. 의지가 있었어도 원래 조직에서 했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예. 조직의 업무 분장표를 한 단계 벗어나서 궁극적인 더 많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공익적인 가치 추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에피소드도 보시다시피 자, 물리치료사분이 말벗 서비스를 합니까? 실제적으로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자, 말이 안 되는 에피소드일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엄청 힘든 직무이기 때문에 약간 한 단계 오버해서 쓰신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말벗 서비스를 내가 왜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 이유와 계기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도 내가 좀 더 전문성을 지니기 위해서 어떤 식의 노력을 해왔다라고 기술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직무 스펙트럼에서 내가 좀 더 고객을 위해서 혹은 동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좀 더 노력했던 경험, 하지만 뭐라고요? 업무 분장표에 없는 업무 내용이어야 됩니다. 원래 내게 부여되지 않은 과업, 그 이상을 하면서 좀 더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했던 경험이 있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해왔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시면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금 4가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원래는 12가지 예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시 8가지를 더 보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풀이도 더 보고 싶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합격 자소서 그 느낌이 어떤지를 나는 좀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457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자소서 항목풀이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457의 시험마왕 너구맨이었습니다.